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최후 통첩 다 미뤄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시기만 미룬 거냐 아니면 메시지 자체를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시기만 미뤄진 것 같아요. 이원욱 의원이 그냥 시점상의 문제지 저희가 문제 제기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총선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곧 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행동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까지는 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계시잖아요. 그거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음 주 중에는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된다고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공격이 아니라 그냥 뭐 어려울 것 탈당을 같은데요. 하는 형식으로. 근데 왜냐하면 총선 로드맵이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분들한테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물론 뭐 좀 더 길어지고 끝끝내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에서 뭔가 리더십이 아픈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나간다, 발로 차고 나간다, 이거는 별로 정치적 선택으로 별로 괜찮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악수가 될 수 있다. 좀 더 몸을 낮춰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뭔가 통합의 비전을 갖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누가 먼저냐 없겠지만 어느 데드라인은 좀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주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그래도 한 주 정도 더 늦추고 1월 중에 뭔가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각종 총선 로드맵이나 데이터상 충분히 뭐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다음 주는 그거는 본인들한테 오히려 역풍이 돌 거다. 근데 어차피 메시지 내는 시점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창당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목적일 텐데 창당은 뭐 메시지는 사실은 뭐 1월 달에 내도 1월 말에 내도 충분할 거고, 왜냐면 2016년 국민의당이 2월에 창당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시간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병상에 계신 과중에 뭐 극단적인 메시지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창당에 대한 실무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작업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지금 대외적으로는 메시지 좀 이따가 내도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시고 다시 지도부 석상에 올라가실 때쯤에는 이분들이 본격적인 창당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이랑 차별화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 첫 메시지로 당이 분열되면 안 되는데요. 갈등되면 안 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님은요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기가 움직임이 좀 위축될 쉬워 보이죠. 것이다. 네. 당 내부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분위기를 읽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시점상의 문제라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회동하고 어쨌든 본인은 뭐 나가서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게 다시 뭐 변경되지는 않고, 원칙과 상식 네 분도 약간 이제 말로는 이제 행동 통일한다 그러는데 네 가지 선택 얘기하잖아요. 당에 남아서 출마하거나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탈당해서 독자 행보하거나 신당 가거나인데, 사실은 저는 이걸 최후 통첩으로 또 한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얘기했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최후 통첩을 또 한다.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독자 행보를 가겠다. 우리는 다르다. 이낙연 전 대표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분이 독자적으로 다 또 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이미 신당은 뭐 이준석, 이낙연, 뭐 금태섭, 양양자 신당 정도고, 물론 다른 분들도 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다시 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은 늦춰주지만 어느 정도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 후에 첫 일성으로 어떤 말을 할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회복은 지금 순조롭게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뭐 언론 통해서밖에 못 듣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근데 이미 이제 아마 뭐 일반 병실로 갔고 그다음에 뭐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또 당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목보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뭐 목소리를 내거나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련된 거잖아요. 아마 치료가 최우선인 것 같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이제 서울대 발표처럼 이게 뭐 합병증 우려도 있고 또 뭐 감염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치료가 더 우선이지 않은가.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말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아마 뭐 사람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당뇨도 관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잖아요. 예, 이건 단순히 뭐 목이라는 게 모든 신경과 식도와 모든 게 다 목소리에 다 걸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직 치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 뭐 굉장히 위중한 부분을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한 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과도 그래서 연결지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회복실에 있을 때 첫 이야기로 대전은요? 라고 했던 것과 이제 비교해서 많은 예측이 나오던데 이 대전은요라는 발언이 각색된 것이다.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당사자들이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한 사실이야 뭐 유정복 당시 비서실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알겠죠. 근데 이미 뭐 이렇게 하나의 신화처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대전 지역의 어려운 선거에 판세를 뒤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일성도 우리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아예 우리는 일성 뭘 낼지 그렇게 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첫 마디를 뭘 하실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통합의 메시지를 낼 네.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현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저도 보세요? 한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통합 말씀드린 메시지.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 통합이 어쨌든 여야 간에 뭐 치열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 과정이 되면 더 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국민 통합, 그다음에 지금 뭐 국민들이 민생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통합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병문안을 갈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 말로는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방문 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셔야죠. 아닙니까? 아니 그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4일 날 오후에 병문안 여부를 문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이재명 대표 측에 병문안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상견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병문안을 가는 거는 어렵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해야 해야죠. 되는 일이라고 해야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도 갈 계획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랄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굳이 문의를 하지 않고 뉴스를 보면서 이제 갈 계획을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1번은 이제 건강하게 회복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